지금부터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역사도시관리과에서 시작할 때의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생과입니다. 그 변화 가지고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얘기하는 범위는 역사도심. 역사도심은 4대 문안을 의미합니다. 4대 문안은 아시죠? 한양도성이라는 저희 조선시대의 성곽에 둘러싸인 지역이 저희 과의 역할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역사부터 이제 도시관리와 재생 얘기를 좀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옛날 지도인데요. 포인터가 잘 나오긴 하는데 18세기 도성 내지도예요. 보시면은 여기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묘우사라고 하죠. 정도전이 도성을 설계할 때 경복궁을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 사직단, 그래서 종묘와 사직단이 저기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가로는 동서방향으로 쭉 나 있어요. 위아래 나 있는 길들을 보면 꾸불꾸불하죠. 다 물길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동서방향의 흐름을 갖고 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백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옥력산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게 이 산양 도성을 만들 때의 원리고, 그리고 경복궁은 정문이 남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남쪽을 주 방향으로 축으로 삼았다라는 거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한양도성을 설계할 때 원효대사는 동쪽을 축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은 동쪽을 바라보는 눈이 동쪽으로 나게 됐었겠죠. 원효대사가 이겼으면. 하지만 정도전이 이겼고, 원효대사는 그런 말을 했대요. 100년 뒤에 조선은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왜냐면 남쪽으로 정문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10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경복궁은 일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 우리 백성들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얘기가 맞았다라는 내용이 나온 책도 있습니다. 물론 설인 측면이 강하긴 하죠. 자, 먼저 역사도심, 도심.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도심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딱 이름이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었거든요. 도심이 어디지? 근데 오히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도심하면은 광화문, 종로, 거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도심하면 강남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거든요. 예, 오랫동안 지켜왔죠. 지금 이제 600년이라는 단어 쓰지만 천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고려시대 때 남경이었었거든요. 그 남경으로 40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600년. 그래서 사실 1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중심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심에서 많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들이 아버지 옛날에 여기서 뭐 했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더 전에 오래된 건물들도 지금 흔적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터는 살아있고, 사진들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때로는 드라마 속에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심은 오늘 제 딸 3살 딸도 왔는데요. 3살 제 딸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공유하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들은 순서는 역사 순서에 좀 따라갈게요. 4대문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은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지역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도남문 창덕궁의 정문이 도남문이거든요. 도남문 앞에 있는 도남로라는 데와 낙원상가 아시죠? 여기가 종로, 탁골공원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데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덕궁, 경복궁. 우리는 경복궁은 이제 우리의 전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경복궁은.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상 왕이 가장 오래 거주했던 곳은 창덕궁이에요. 경복궁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덕궁으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육조거리 이제 세종대로는 알지만 육조거리 바로 앞에 있는 도남문로 같은 위상인 도남문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없죠. 도남문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이 지역은 우리
예전에 왕이 살았던 궁의 앞 지역이지만 많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잘 모르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 도로마의 기준점이기도 했었어요. 이 도남문로라는 게. 그리고 예전에 자료들을 다 저희가 한 2년여 걸쳐 살펴보니까 이 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일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길을 걸으면서 세종대는 너무 넓어요. 근데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은 저 멀리 가 있어야 되는데 도남문은 폭이 좁아서 백성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다시 뒤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관료가 말하고 할 때는 정조가 왜 백성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 믿느냐라는 게 사료에 남아있기도 해요. 그리고 도남문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도남문로 왼쪽에 보면은 3.1대로라고 다음에 이름은 아실 거예요. 3.1대로라고 있습니다. 3.1대로는 3.1운동 50주년 기념해서 만들어진 도로예요. 어르신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3.1 빌딩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3.1 운동을 기념해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에서 우리가 만세 운동을 했던 건 알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점점점 그려놓은 것들이 전부 다 3.1 운동의 중요한 시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3.1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건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금 도달, 백보 그리고 천도교의 중요한 역할들 점점 하나하나 다 막 책 한 권씩 나올 만큼 얘기들이 쏟아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일대를 쭉 보면 익선동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강이 오실 정도면 아마 익선동에서 가장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익선동 일대 가보면은 모텔도 되게 많고요, 술집도 되게 많고 옛날에 기생집도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옛날 어르신들 종삼이라 그래서 유흥가로 이 지역을 알죠. 그리고 거기 애들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그 연유는 그냥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910년에 우리가 일제 경제로 넘어가면서 조선이 망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흘러나옵니다. 창덕궁에서 일하던 요리하시던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요. 거기서 음악하시던 분이 앞으로 나오고 한복하던 사람이 앞으로 나오고 왕의 액세서리 만드는 분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귀금속 많죠. 그리고 술집사 그래서 연연되고 얼마 전에 음식집을 갔는데 자기 할머니가 기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궁 안에 있던. 그래서 자기만이 유일하게 구중요리를 아는 사람이래요. 그때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만큼 그런 연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연역을 이제는 그 상태로 두면 안 돼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재생이죠. 그리고 이제 일제 망한 이후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 개발 시기에 들어가서의 우리의 낙원상가는 거기 일대를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 도로 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례 없는 악기의 밀집 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 이제 귀금속인데 기금속은 제가 뺐었네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면, 근데 지금 요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맡은 다음부터 변화가 좀 많아져서 제 성과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트렌드인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옛 것을 찾아가고 다시 옛 것 속에 향수를 얻는 거는 요즘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도남문로 일대는 4대문 안에서 거의 한가운데죠. 우리의 도심의 한가운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한가운데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왜 여기 살리려고 했냐면요, 이런 길들을 따라서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에 역사들 쭉 정리하면 이게 길별로 좀 정리가 돼요. 도남문로는 조선시대 후기, 그리고 3.1대로는 1919년의 역사, 그리고 대한제국부터 일어난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낙원익선은 한 1930년대 40년대, 그래서 조선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근대까지의 그런 낙원과 근대, 그래서 역사가 이곳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학자와 동의하에 도서 한복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됐는지는 넘어갈게요.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느냐, 여기를 살리면 도시 침수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으로 전부 다 이제 파급 효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도심이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이 지역을 재생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창덕궁합 도서 한복판. 광화문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도서 한복판이다 라는, 이것 요렇게 끌어내는데도 굉장히 한 두세 달 걸렸어요. 역사학자들하고 여기네 저기네 막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역사를 주제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재생을 시킬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거죠. 먼저 도남문로 먼저 보겠습니다. 도남문로는 지금 다들 아마 걸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덕궁을 갈 때도 안국역에 나와서 창덕궁으로 갑니다. 저희의 목적은 종로 3가역에 내려서 제발 도남문로를 따라 걸어서 가라라는 게, 저희 왕이 걸었던 거둔길을 따라 걸으시라라는 게, 그리고 걷고 싶게 저희가 걸으라고 해도 걷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이전에 잠깐 생각해보면 제가 역사대로 순서를 정리하는 좀 강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얘기해서 조선 전기가 빠져요. 그래서 조선 전기를 굳이 넣었어요. 요게 조선 후기거든요. 그리고 세종대로는 조선 전기입니다. 광화문 경쟁도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조선 전기에 대한 재생은 이렇게 광화문 광장을 새로 조성하는 걸로 간다라는 거를 굳이 넣었어요. 이렇게 2페이지 정도를. 특히 이쪽 역사광장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 살리는 것만 다는 아니죠. 저희 올해 저희 민주주의를 발현된 곳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역사를 살린다. 그래서 앞에 이제 월대를 보고 나고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왔는데 동십자가, 서십자가를 살리고 의정부터를 살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역사광장으로서 좀 정원한 곳으로 만들고, 여기는 지금 세종대로의 광화문광장을 서측으로 넓히면서 세종문화회관에 붙여서 좀 더 문화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발언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곳으로 바꾸는 게 또 저희가 일이기도 해요. 자, 전기는 이렇게 재생합니다. 그래서 역사재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만들어서, 정동은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거기가 재생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일종의 가치 재생인 거죠. 그래서 역사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 재생이라는 툴을 통해서. 그래서 좀 틀을 확 바꿨습니다. 제가 과장하면서 원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건물 지키는 거 정도인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좀 더 활용하고 사람들이 더 오게 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이 건물 역시도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생의 거점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센터 사옥 역시. 그래서 제가 공공브라운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공이 할 일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게 좀 정말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